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오전 11시를 넘겼습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과제가 이게 국민의힘당 그다음에 이재명 파문 등에 가려져서 이걸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이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을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서 해외 정보 활동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제가 쳐들어 가지고 어저께 국가정보원 말살 정책을 중단하라. 뜻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현실의 정권을 잡고 있는 윤 대통령과 참모들 그리고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이 사태를 정확히 꿰뚫어봐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을 저런 식으로 완전히 문을 닫게 하는 이 일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어제 좀 분노에 차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관계자들이 직간접으로 저희 이런 주장에 대해서 호응해 주신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어디에도 국가정보원의 이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 눈길을 주고 있는 잘 알려진 언론, 종이신문, 종합편성 채널, 또 유튜브 채널에서 이걸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부득이 이 언론을 도배질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와 관계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걱정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패널마이크의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시점까지 이른바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 4인방에 대해서 당신들 지금 티격태격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 시작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이 상태는 유치원 아이들 수준의 소꿉놀이, 소꿉장난처럼 보인다. 이걸 즉각 중단하라. 당신들은 패장들이야. 4월 10일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이야. 글쎄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일단 패장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가지고 2년 뒤에 지방선거 그리고 그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며, 용산의 윤 대통령을 일단 성공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화합한 가운데 이 정권 성공하도록 개혁하며 성공해 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부터 밝혀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엿새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번 주 들어와서는 저 지방의 4인방의 이 토론회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까지는 지금 제가 우려했던 단순한 소꿉놀이 차원을 넘어서서 흙탕물 싸움, 이전 투구, 당의 분열, 이러다가 이게 용산하고 갈등도 심화되고 이 어찌 되느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보낸 금년 1월 달에 그게 5건인가 6건 보낸 그 문자 메시지가 결국 또 파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 그 김건희 파동이 여기 또 끼어들었다. 그게 끼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이전 투구의 한 당사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찌 되느냐? 이거 완전히 싸움판이 되어버렸다. 잠깐 숨을 돌리면서 짜증나지만은 이 고사를 좀 제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큰 권력, 작은 권력 할 것 없습니다. 정치 권력, 대통령 권력, 장관 권력, 총리 권력, 국회의장 권력, 국회의원 권력, 그런 권력이 있고, 회사에는 회장의 권력, 사장의 권력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는 권력 투쟁이 있기 마련이.
좋은 의미로 경쟁을 하면 좋은데, 자리를 두고 다툰다. 경쟁을 하면 좋은데 경쟁이 지나치면 싸움이 되고 그건 결국 투쟁이 된다. 특히 정치 권력, 대통령 권력, 정당 권력, 국회 권력 이런 것은 아주 쉽게 싸움판이 되고 아주 격돌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폭발해서 터지기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왕조사를 보더라도 이방원이 이복 형제인 세자와 그 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아버지 태조를 협박해가지고 그리고 태조를 물러서게 하고 그리고 잠시 맏형 정종을 2년 동안 왕자리에 앉혀놓고 다시 2차 왕자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쟁취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협박한 겁니다. 이복 동생까지 다 죽였어요. 당태종 이세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형인 황세자 이건성을 찔러 죽였어. 그리고 자기의 친동생도 찔러 죽였어.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을 찔러 죽였어. 그러니까 이게 현무문에서 일어났다 그래가 현무문의 변이라 그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당시 현직 황제였던 태조 이연이 도망을 갔어. 도망을. 이런 뭐 둘째 아들이 친형을 죽이고 자기까지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이 권력 투쟁은 그런 살상까지 형제, 부자 없어요. 막 싸우는 겁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이다. 그 심리학 교과서에 있다 그래요. 제가 그 대목을 보지 못했지만 인간의 의지 중에 식욕, 성욕, 소유욕 그 어느 것보다도 위에 올라가는 게 권력 의지라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 있으면 상대를 끌어내려야 된다.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두들겨 패야 된다. 그 중상모략을 가해야 된다.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은 또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붙여서 또 중상모략을 하게 되고 더디는 칼부림까지 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당의 전당대회 모습은 뭐 극한까지 가게 하겠습니까? 뭐 이방원이나 이세민이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당이 파열음을 내는 수준까지는 낼 단계에 와 있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러니까 누가 나서서 대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경고를 했다 그래요. 서로 좀 싸우지 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경고한들. 그게 내심으로 그게 파고 들어갈 정도의 경고의 의미와 효과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이제 7월 24일까지 김건희 문자 파동도 계속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대통령 지지, 국민의힘당 지지 그래요 이재명 일당들에 대해서 순돌릴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인방과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검사 네 사람에 대해서 탄핵낸 거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지요. 중앙지검장과 고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주 출신 의원이 주동이 돼갖고 네 사람의 검사 전부 이 강경파 수사, 이재명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해묵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수사한 검사까지 이게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이게 대변 탄핵이란 말이 나와서 대변 한자로 대변이라 그러면 괜찮고 우리말로 똥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예? 그게 방송 용어나 신문 용어에 똥 탄핵이다. 똥을 어디 퍼질러 가지고 개망나니 짓을 했다 검사가 울산 검찰청에서 그 청사 내의 식당에서 검사장이야 검사들이 회식을 했는데 그 중에 술에 취한 박성윤 검사라는 이가 나와서 민원 대기실에서 똥을 쌌다. 그래 그걸 대변을 놓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똥을 쌌다. 요게 탄핵 사유야.
검사의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 근데 그 박성윤 검사가 지금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 삼각 공모 공동정범 사건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야. 요걸 때리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울산지방검찰청에 근무할 때의 대변 사건, 똥 사건을 끄집어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에요. 그 이성윤, 발의한 주동자인 이성윤 전 검사가 지금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포괄적으로 얘기했지 박성윤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가 뒷공문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자로 써야 되겠어. 대변을 이성윤이한테 던져야지. 대변을 이성윤이한테 던져야지. 에? 똥 탄핵을 발의한 이성윤에게 대변을 던져야지. 대변이 똥이죠. 똥을 거기에 던져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망나니 해괴한 짓들이 이재명 강경파에 저질러지고 있는, 이게 반사적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 올리고 국민의힘당 지지율 올리고 전당대회를 빛나게 할 수 있는, 이게 자양분이 되어 있는 것을 이재명 일당들이 깔아줬는데 그 위에서 티격태격 소꿉놀이가 지나쳐서 거의 칼부림 직전까지 정신적인 면에서는 칼소리가 나는 정도의 싸움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꼴이냐? 도대체 저와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도 2번을 찍었고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2번을 찍었어. 저도 2번을 찍었고 다 2번을 찍었어. 손자, 손녀 6명에도 강요하진 않았지만은 할아버지가 유튜브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외치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를 찍을지 알고 있지? 이렇게 다짐까지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당신들 3월 9일에 2번 찍었고 4월 10일에 2번을 찍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 그리고 4인방에게 물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우리의 자존심, 사기, 훼손, 이거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 이 말이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문자 파동, 무슨 방법으로든지 간에 국민에게 화끈하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4인방 경쟁자들하고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4월 10일 총선거의 후유증, 상처를 극복하고, 그리하여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화합된 모습을 보이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지금 지방으로 다니면서 무슨 뭐 소견 발표에 정견 발표에서 티격태격 하는 거, 제 생각에는 그거 중단하세요. 그거 해야 비로소 내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고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내 사람의 특징 다 알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조용히 윤 대통령은 국가 원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힘당 1호 당원입니다. 이 사태에 부인과 관련돼서 큰 책임이 있지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4인방이 각자의 입장에서 4인방은 모여서 수기하고 대통령도 같이 모여가지고 수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전당대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고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